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네요, 갑자기. 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쯤에는 학교에서 공고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번 학기는, 어,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미 공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어, 좀 이번 학기는 아마 거의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좀 뭐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이 물론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편한 부분도 있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있긴 있는데, 어, 하여튼 조금 보충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제 생각에도 실시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크게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실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실시간이 도움이 되려면 그것은 거의 그냥 뭐 1대1 과외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1대1 과외 정도가 되어야 어떤 실시간 강의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그게 아니라면은 뭐 과연 그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더 귀찮은 것이죠. 실시간이. 예. 뭐 똑같은 말을 듣는데 굳이 어, 실시간으로 접속해가지고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출석은 이제 월화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들으면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동영상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출석과 상관없이 좀 자유롭게 접속을 하셔서 그것을 좀 보시고 어, 좀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의 뭐 장점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어떤 다른 내용들을 조금 더 전달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으로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에 2번 과기윤을 한다면은 또 다른 것을 하려면은 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사실상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른 내용들을 더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온라인이 좋은 점은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니까, 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윤리학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번 학기가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올리면은 여러분들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강의를 실제로 한 게 더 듣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덤으로 특별히 뭐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덤으로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논증적인 부분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것은 뭐 또 아주 깊게 들어가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도 물론 따질 수 있겠지만은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있을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막연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어떤 법적 개념, 특히 법적 개념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적 개념의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이번 단원에서는 소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어지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어떤 법적인 개념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은, 예, 제품 책임 개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결함, 제품 책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성,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죠. 예. 제가 똑같은 예를 제가 이제 들었죠. 예. 여러분들 휴대폰을 샀을 때 휴대폰이 폭파한다고 기대하느냐라는 거죠. 예.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를 하고, 그거는 일종의 그렇게 기대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는 항상 쌍으로 작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해악을 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생산자가, 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품 책임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제품 책임 개념은 특별히 누가 몇 %의 책임을 진다 이런 식의 책임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만약에 결함이 있다면,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은 요것은 그냥 생산자가 생산자 혹은 그냥 생산자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공급자, 설계자 이렇게 다 들어가지만은 이것은 어차피 이제 요 소비자와 대비되는 당사자들의 어떤 집합이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안에서는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책임을 나누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결함이 있다면 그냥 이 사람들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제품 책임의 개념은 이제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결함이라는 요 법적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법적 개념은 항상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 중에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사용 설명서라든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결함들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제품은 일단 출시가 되면은 이게 이제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예. 상태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뻔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TV는 일단 출시를 하면은 요게 이제 일종의 완성된 결과죠. 잠정적으로는 일단은 출시가 되면 요 형태는 이제 일단은 출시가 되면 유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또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면 요거는 스스로 어떤 발전하는 경향이 있죠. 예, 스스로. 왜냐하면 요거는 자가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사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의 어떤 그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어떤 작동이나 성격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벌써 이거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요 개념을 또 인공지능에 적용하기는 또 조금 어려운 단점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쭉 그냥 뭐 계속 진도로 한번 나가보죠. 예, 일단은 종이 쳤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마쳤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 그러니까 책임 대리 혹은 위임 개념이 있는데 일단 제품 책임 개념은 이제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 이제 제품 책임에 대한 개념이었고 한 가지가 이제 더 있어요. 남은 게 요 책임 대리 위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부주의 처음에는 부주의 개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품 책임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거 책임 대리 혹은 위임 요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크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 개념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는 일단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거 요거 책임 대리 위임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볼 텐데 일단은 지금은 간단하게 그 정의 부분만 이야기하고 일단은 잠깐 끝냈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